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나 깨달음을 준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평온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특히 여성에게 친절하고 상냥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잘 따르는 것을 미덕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마치 착한 딸, 현명한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처럼 말이죠. 물론 친절함 그 자체는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희생으로 변질될 때 그것은 위험한 덫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진정한 친절함과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 좋은 사람 증후군의 차이에 대해서 말입니다. 진정한 친절함은 상호 존중이라는 단단한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그것은 내면의 힘과 자신감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갈등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사랑스러움이나 호감을 자신의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불편한 상황에서도 억지로 미소를 짓고 마음속으로는 아니라고 외치면서도 입으로는 네라고 대답합니다. 심지어 첫 번째 기회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2번, 3번, 4번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민이라는 가면을 쓴 자기 배신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을 끊임없이 변명해주고 문제를 덮어두거나 그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당신은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평화,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경계선보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이들이 이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좋은 여자란 남을 잘 보살피고 이해심이 많으며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사람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누군가를 지지하고 고쳐주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대체 누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침묵하고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대우를 견뎌낼 때 이득을 보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좀먹습니다.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아 라고 말할 때마다,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누군가의 실수를 그냥 넘어갈 때마다, 정직함보다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연기된 친절함뿐입니다. 당신은 그저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순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판을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친절함이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에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친절해지기 시작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차한 설명이나 사과 없이도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당신을 이기적이라거나 유난스럽다거나
차갑다고 비난할지라도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상황과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합시다. 친절하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그래 라거나 원래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라는 변명으로 무례함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재활센터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사람의 무료 감정 상담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사랑은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호감을 얻는 것과 존중을 받는 것을 혼동합니다. 내가 충분히 착하고 충분히 인내심을 갖고 충분히 나를 낮추면 언젠가는 그가 나의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존중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만만한 사람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켜낼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반쯤 다가와 준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기준을 낮추기를 거부할 때 비로소 당신은 존중받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삶에서 자기 존중의 삶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분명 불편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못되게 구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 당신을 억눌러온 사회적 조건화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대신 평화를 지키라고 가르쳐온 낡은 습관의 속삭임입니다. 제가 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갖는 것은 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의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당신이 누군가의 나쁜 행동을 또다시 변명해 주려 하거나 이건 좀 아닌데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려 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진정으로 친절한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나 자신을 버리고 있는 것인가? 진정한 친절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불태우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절에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과도한 친절을 멈출 때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중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존중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당신 자신으로부터의 존중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존중은 그저 누군가가 당신 앞에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상대방이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도 않은 채 무한한 존중과 충성, 그리고 감정적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남성의 권위에 순응하도록 교육받아 왔을지 모릅니다. 예에 바르게 행동하고 미소 짓고 말하기보다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오빠, 선생님, 그리고 나중에는 남자친구, 남편, 상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은밀하지만 강력합니다. 남성은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해주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존중은 성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일관성, 그리고 진실성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직함이나 자신감 넘치는 태도 혹은 외모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원할 때만 쏟아내는 달콤한 말 때문에 존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책임을 다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존중을 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단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자격 없는 남성에게 존중을 바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존중을 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나를 위해 어떤 의미 있는 노력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당신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 감정적 지지를 줄 거예요. 라는 침묵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기준선을 너무 낮춰버려서 상대방이 당신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 함정 속에서 당신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더 이해해주고, 더 존중해주면 어쩌면 그가 변할지도 몰라. 어쩌면 그가 내 수준까지 올라와 줄지도 몰라. 하지만 존중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움츠림으로써 누군가에게 존중을 불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잘해준다고 해서 그가 당신을 더 잘 대해주게 되지는 않습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함으로써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당신의 기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않음으로써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존중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냉소적이거나 가혹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명확해지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테이블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명확히 하고 어떤 행동을 용납하고 어떤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매력은 인격이 아니고 말은 행동이 아니며 약속은 실천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자동적으로 존중을 베푸는 것을 멈출 때 강력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그들의 본 모습 그대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경청하는지 아니면 말을 끊고 자기 말만 하는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 속에서 비로소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의심 없이 존중을 바치는 여성들에게 익숙해져 있을 뿐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당신 자신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기 존중이야말로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사람을 좇지 않습니다.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모든 행동을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최소한의 노력만 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무게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존중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그냥 내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당연하게 존중하지 마십시오. 존중을 주기 전에 먼저 관찰하십시오. 상대방이 아무런 이득이 없을 때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자격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그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시간을 내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충분히 존중하여 이것을 당신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 타인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가르친다는 말은 그저 듣기 좋은 인용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만약 세상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부터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 나서주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있나요?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고 있나요?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존중은 모든 것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기초이며 당신이 맺는 모든 상호작용과 대화, 그리고 결정 속에서 보내는 침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을 먼저 우선시하도록 격려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타적이고 남을 돌보고 다른 사람에게 잘 맞춰주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존중하라고 배우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는 말은 좀처럼 듣지 못합니다. 자기 존중이 없을 때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독이 되는 관계, 영혼을 갉아먹는 직업,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성의 없는 노력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야 할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반복해서 버린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 멈춰야 합니다. 자기 존중은 자신감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으로부터 떠나며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사람들이 반발하더라도, 잠시 동안 혼자 걸어야 할지라도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연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양으로 자신을 구부리고 비틀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 타인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평화, 명확함, 힘, 그리고 온전한 자기 자신과의 일치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할 때 당신은 그 기준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함은 선물입니다. 명확함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잡음을 걸러내며 올바른 사람들을 당신의 삶으로 들이고 잘못된 사람들을 막아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고 싶을 때 침묵할 때마다, 당신의 온몸이 아니오라고 소리칠 때 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보여준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너의 필요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정 넘어오는 문자 메시지에 안주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노력을 요구하기 시작하십시오. 빵 부스러기 같은 애정에 만족하는 것을 멈추고 일관성을 기대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시간, 몸, 감정을 일회용품처럼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알아보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바로 당신입니다. 아무도 마법처럼 나타나 당신이 갈망하는 존중을 건네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안에서부터 쌓아 올려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누군가를 곁에 두기 위해 더 이상 기준을 낮추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목소리를 내십시오. 경계선을 지키십시오. 필요할 때는 떠나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하게 되면 그 누구도 당신을 소중한 존재 이하로 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선을 세우는 것을 무례한 행동으로 착각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선을 긋는 것이 당신을 이기적이고 차갑고 어려운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경계선은 약함이나 오만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기 존중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무엇이 용납되고 무엇이 용납되지 않는지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 경계선을 넘도록 허용하고 있다면 당신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투명 인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선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지지하며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경계선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디에 선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 선을 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경계선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정직함보다 조화를 우선시하도록 조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여자는 느긋하고 유연하며 항상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싫어요 라거나 제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경계선은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경계선이 없을 때 당신은 당신을 지치게 하는 일들에 내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신을 잡고 이용당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손상시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냈을 때 누군가가 화를 내거나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경계선이 문제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침묵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듣기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당신의 편안함이 자신들의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경계선이 없었던 부분을 알아차리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분하고 지치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게 만드는 상황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곳이 바로 당신의 한계가 무시되도록 허용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는 것은 싸움을 시작하거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또는 이것은 불편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긴 설명이나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 자신에 대한 접근권을 빚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권리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편의가 아닌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착한 것은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가면일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에게 착하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배운 것입니다. 이제 그 가면을 벗을 시간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하고 진실하며 정직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버려야만 유지되던 관계였다면 그 관계는 떠나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진정한 친절함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힘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인정이 아닌 존중에 기반을 둡니다. 힘 있는 자리에서 친절할 때 당신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연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친절하면서도 경계선을 가질 수 있고 친절하면서도 존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 만약 착하다는 것이 끊임없이 자신을 침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면 착하기를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단호해도 괜찮습니다. 명확해도 괜찮습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고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편안함보다 자신의 평화를 우선시할 때마다 당신은 진정한 힘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존중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접근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테이블에 앉을 자격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계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선택은 항상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내 삶에 있는 특권을 존중하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대한 방식 때문에 당신의 가치를 의심해 본 적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대한 방식은 그들의 반영일 뿐 당신의 반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미성숙함을 당신의 부족함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무능함을 위한 번역가가 아닙니다. 사랑은 당신의 인내나 고통, 희생으로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책임은 왜 당신이 그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받아들였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을 좇는 것을 멈추고 사랑을 선택할 때입니다. 혼란이 아닌 명확함에 뿌리를 둔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는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러한 사랑을 먼저 당신 자신으로부터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모든 사람의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때로는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외로움은 당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사람과 삶을 공유하는 것의 시끄러운 외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가치가 주는 평화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조건부 사랑의 혼돈 속에서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당신을 조종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접근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선택지가 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선택받고 귀하게 여겨지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 자신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 가장 진실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나 깨달음을 준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평온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특히 여성에게 친절하고 상냥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잘 따르는 것을 미덕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마치 착한 딸, 현명한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처럼 말이죠. 물론 친절함 그 자체는 아름다운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희생으로 변질될 때 그것은 위험한 덫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진정한 친절함과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 좋은 사람 증후군의 차이에 대해서 말입니다. 진정한 친절함은 상호 존중이라는 단단한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그것은 내면의 힘과 자신감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행동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갈등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사랑스러움이나 호감을 자신의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불편한 상황에서도 억지로 미소를 짓고 마음속으로는 아니라고 외치면서도 입으로는 네라고 대답합니다. 심지어 첫 번째 기회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2번, 3번, 4번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민이라는 가면을 쓴 자기 배신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을 끊임없이 변명해주고 문제를 덮어두거나 그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 당신은 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평화, 자신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의 경계선보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이들이 이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좋은 여자란 남을 잘 보살피고 이해심이 많으며 모든 것을 수용하는 사람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누군가를 지지하고 고쳐주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대체 누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습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침묵하고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대우를 견뎌낼 때 이득을 보는 것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좀먹습니다.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아 라고 말할 때마다,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누군가의 실수를 그냥 넘어갈 때마다, 정직함보다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연기된 친절함뿐입니다.
당신은 그저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두려워서 순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판을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친절함이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에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친절해지기 시작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차한 설명이나 사과 없이도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당신을 이기적이라거나 유난스럽다거나 차갑다고 비난할지라도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상황과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합시다. 친절하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그래 라거나 원래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야 라는 변명으로 무례함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재활센터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사람의 무료 감정 상담사가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사랑은 매우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호감을 얻는 것과 존중을 받는 것을 혼동합니다. 내가 충분히 착하고 충분히 인내심을 갖고 충분히 나를 낮추면 언젠가는 그가 나의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존중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존중은 만만한 사람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스스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켜낼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반쯤 다가와 준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기준을 낮추기를 거부할 때 비로소 당신은 존중받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삶에서 자기 존중의 삶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분명 불편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못되게 구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 당신을 억눌러온 사회적 조건화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대신 평화를 지키라고 가르쳐온 낡은 습관의 속삭임입니다. 제가 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갖는 것은 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의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당신이 누군가의 나쁜 행동을 또다시 변명해 주려 하거나 이건 좀 아닌데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려 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진정으로 친절한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나 자신을 버리고 있는 것인가? 진정한 친절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스스로를 불태우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절에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과도한 친절을 멈출 때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중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존중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당신 자신으로부터의 존중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존중은 그저 누군가가 당신 앞에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상대방이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도 않은 채 무한한 존중과 충성, 그리고 감정적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남성의 권위에 순응하도록 교육받아 왔을지 모릅니다. 예에 바르게 행동하고 미소 짓고 말하기보다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오빠, 선생님, 그리고 나중에는 남자친구, 남편, 상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은밀하지만 강력합니다. 남성은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누구도 큰 소리로 말해주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존중은 성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일관성, 그리고 진실성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직함이나 자신감 넘치는 태도, 혹은 외모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원할 때만 쏟아내는 달콤한 말 때문에 존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책임을 다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존중을 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단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자격 없는 남성에게 존중을 바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존중을 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나를 위해 어떤 의미 있는 노력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당신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 감정적 지지를 줄 거예요. 라는 침묵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기준선을 너무 낮춰버려서 상대방이 당신을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 함정 속에서 당신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더 이해해주고, 더 존중해주면 어쩌면 그가 변할지도 몰라. 어쩌면 그가 내 수준까지 올라와 줄지도 몰라. 하지만 존중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움츠림으로써 누군가에게 존중을 불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잘해준다고 해서 그가 당신을 더 잘 대해주게 되지는 않습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함으로써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당신의 기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지 않음으로써 당신이 얼마나 자신을 존중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냉소적이거나 가혹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명확해지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테이블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명확히 하고 어떤 행동을 용납하고 어떤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매력은 인격이 아니고 말은 행동이 아니며 약속은 실천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자동적으로 존중을 베푸는 것을 멈출 때 강력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그들의 본 모습 그대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하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의 말을 경청하는지 아니면 말을 끊고 자기 말만 하는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명확함 속에서 비로소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의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의심 없이 존중을 바치는 여성들에게 익숙해져 있을 뿐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당신 자신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기 존중이야말로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사람을 좇지 않습니다. 관심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모든 행동을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최소한의 노력만 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무게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존중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그냥 내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당연하게 존중하지 마십시오. 존중을 주기 전에 먼저 관찰하십시오. 상대방이 아무런 이득이 없을 때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자격을 증명하지 못했다면 그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시간을 내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충분히 존중하여 이것을 당신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이 타인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가르친다는 말은 그저 듣기 좋은 인용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만약 세상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부터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위해 나서주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있나요? 기준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고 있나요?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존중은 모든 것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기초이며 당신이 맺는 모든 상호작용과 대화, 그리고 결정 속에서 보내는 침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을 먼저 우선시하도록 격려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타적이고 남을 돌보고 다른 사람에게 잘 맞춰주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존중하라고 배우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는 말은 좀처럼 듣지 못합니다. 자기 존중이 없을 때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독이 되는 관계, 영혼을 갉아먹는 직업, 그리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성의 없는 노력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야 할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반복해서 버린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 멈춰야 합니다. 자기 존중은 자신감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으로부터 떠나며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사람들이 반발하더라도, 잠시 동안 혼자 걸어야 할지라도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연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양으로 자신을 구부리고 비틀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 타인의 비위를 맞추며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치 위에 굳건히 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평화, 명확함, 힘, 그리고 온전한 자기 자신과의 일치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할 때 당신은 그 기준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함은 선물입니다. 명확함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잡음을 걸러내며 올바른 사람들을 당신의 삶으로 들이고 잘못된 사람들을 막아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고 싶을 때 침묵할 때마다, 당신의 온몸이 아니오라고 소리칠 때 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보여준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너의 필요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정 넘어오는 문자 메시지에 안주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노력을 요구하기 시작하십시오. 빵 부스러기 같은 애정에 만족하는 것을 멈추고 일관성을 기대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시간, 몸, 감정을 일회용품처럼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알아보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바로 당신입니다. 아무도 마법처럼 나타나 당신이 갈망하는 존중을 건네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안에서부터 쌓아 올려야 합니다. 거울을 보고 누군가를 곁에 두기 위해 더 이상 기준을 낮추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목소리를 내십시오. 경계선을 지키십시오. 필요할 때는 떠나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을 존중하게 되면 그 누구도 당신을 소중한 존재 이하로 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선을 세우는 것을 무례한 행동으로 착각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선을 긋는 것이 당신을 이기적이고 차갑고 어려운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경계선은 약함이나 오만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기 존중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무엇이 용납되고 무엇이 용납되지 않는지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 경계선을 넘도록 허용하고 있다면 당신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투명인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선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지지하며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경계선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디에 선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 선을 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경계선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정직함보다 조화를 우선시하도록 조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여자는 느긋하고 유연하며 항상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싫어요 라거나 제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경계선은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경계선이 없을 때 당신은 당신을 지치게 하는 일들에 내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신을 잡고 이용당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손상시킵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냈을 때 누군가가 화를 내거나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당신의 경계선이 문제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침묵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듣기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당신의 편안함이 자신들의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경계선이 없었던 부분을 알아차리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분하고 지치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게 만드는 상황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곳이 바로 당신의 한계가 무시되도록 허용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는 것은 싸움을 시작하거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또는 이것은 불편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긴 설명이나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 자신에 대한 접근권을 빚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권리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편의가 아닌 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착한 것은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가면일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에게 착하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배운 것입니다. 이제 그 가면을 벗을 시간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하고 진실하며 정직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버려야만 유지되던 관계였다면 그 관계는 떠나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진정한 친절함은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힘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인정이 아닌 존중에 기반을 둡니다. 힘 있는 자리에서 친절할 때 당신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연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친절하면서도 경계선을 가질 수 있고 친절하면서도 존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 만약 착하다는 것이 끊임없이 자신을 침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면 착하기를 멈추어도 괜찮습니다. 단호해도 괜찮습니다. 명확해도 괜찮습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고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편안함보다 자신의 평화를 우선시할 때마다 당신은 진정한 힘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들에게 온전히 존중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당신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접근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의 인생이라는 테이블에 앉을 자격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계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선택은 항상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내 삶에 있는 특권을 존중하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대한 방식 때문에 당신의 가치를 의심해 본 적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대한 방식은 그들의 반영일 뿐 당신의 반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미성숙함을 당신의 부족함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무능함을 위한 번역가가 아닙니다. 사랑은 당신의 인내나 고통, 희생으로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실패한 것에 대해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책임은 왜 당신이 그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받아들였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을 좇는 것을 멈추고 사랑을 선택할 때입니다. 혼란이 아닌 명확함에 뿌리를 둔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는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러한 사랑을 먼저 당신 자신으로부터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모든 사람의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때로는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외로움은 당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사람과 삶을 공유하는 것의 시끄러운 외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